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추가 확진 환자가 242명이 추가됐습니다. 전체 누적 환자가 7,700명을 넘었고 지역별, 사업장별 집단 감염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 구로 콜센터 집단 감염으로 인해서 확진 환자 수가 90명을 넘어섰습니다. 콜센터 직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근무한 것으로 확인돼서 확진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마스크 오부제 시행 사흘째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3과 8년생인 사람이 약국과 우체국에서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약국 등의 마스크 재고 현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앱도 공개됐습니다. 2015년 중국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가 인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든 사실이 확인돼 유출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비교했더니 82% 정도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돼서 유출설의 근거는 희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1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가 어제 하루 242명 추가됐고 사망자도 6명 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는 모두 7,755명, 사망자는 6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지역 확산세가 눈에 띄는데 구로 콜센터 집단 감염 영향으로 52명이 늘면서 누적 환자는 193명이 됐습니다. 경기와 인천에서도 확진 환자가 각각 12명씩 추가됐습니다. 대구에서는 131명이 늘어서 확진자가 모두 5,794명이 됐고 경북도 18명이 추가 발생했습니다. 이외에 충남 8명, 부산과 세종에서 2명씩, 경남, 울산, 강원 각각 1명씩 추가됐습니다. 격리 해제된 환자는 41명이 늘어서 모두 288명이 됐습니다. 대구 문성병원은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면서 결국 건물 전체가 동일 집단 격리 조치됐죠. 그런데 이 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 10여 명이 코로나19 진단 검사도 받지 않고 인근 요양병원으로 옮겨져 추가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런 사실을 파악조차 못했던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신준명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입원 환자와 의료진 300여 명이 있는 8층 규모의 대형 요양병원입니다. 지난 4일부터 문성병원 환자 14명이 입원했습니다. 문성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면서 병원을 옮긴 겁니다. 이 병원은 대구 문성병원에서 500m 거리에 있는데요. 이것으로 옮겨온 환자들은 모두 65세 이상 고령자로 대부분 기저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문성병원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도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기더라도 진단검사를 받을 의무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한테 이 사람들이 검사를 해라라든지 아니면 검사를 해갖고 보낸다든지 받았는 병원이 나쁜 병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대구 대명동의 한 재활의학병원으로 옮겨간 문성병원 환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 환자와 접촉한 의료진 3명이 추가로 감염됐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병원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전원을 하신 분들도 혹시 감염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원이 될 때 이분들에게 확진 검사를 받은 다음에 전원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도 방역당국은 이 환자들이 요양병원으로 옮겨간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검사 안 받고 다른 병원으로 이렇게 옮겨간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런 지침이 있나요? 받은 그 자체를 모르겠다고요. 취재가 시작되자 방역당국은 문성병원 환자들이 병원으로 옮긴 지 사흘이 지나서야 요양병원 측에 연락해 일단 환자 14명의 증상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구로 콜센터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오늘 0시 기준으로 9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오늘 0시 기준 확진자는 서울 62명, 경기 13명, 인천 15명이라며 서울에서 일어난 최대 규모의 집단 감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90명은 11층 직원 207명과 그 가족 중에서만 나온 숫자라면서 7층부터 9층에 있는 다른 콜센터 직원 550명 등 다른 층 사람들은 검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시장은 또 11층 직원 207명과 신천지 신도 명단에 대조해보니 2명이 교인인 것으로 확인됐지만 아직 음성이라며 좀 더 조사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집단 감염이 확인된 구로 콜센터, 직원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좁은 공간에서 붙어서 일하는 근무 환경이 코로나19 확산을 키웠다는 분석인데요. 무엇이 문제인지 홍성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금융회사 콜센터는 컴퓨터와 전화기가 놓인 작은 책상에 칸막이를 치고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개인 공간이 좁고 옆 사람과 간격이 가까워 감염병 전염에 취약한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지금 같은 코로나19 상황에선 개인 위생과 마스크 착용이 더 강조됩니다. 코로나19의 전파 방식이 가까운 거리에서 침방울이나 밀접 접촉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해당 콜센터를 관리 운영하는 업체는 직원들이 마스크를 쓰고 근무했다고 말했습니다. 마스크도 지급을 한 상태였고 계속 개인 위생을 계속 철저하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신 분도 지금 감염이 된 상태라고 나오고 있어서 하지만 방역 당국은 안 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업무 특성상 마스크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 콜센터의 경우는 이제 전화나 또 응대를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그 하나하나의 콜에 대해서 회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점은 마스크를 쓴 채 전화 응대를 할 경우 의사 전달이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또 보험 관련 업무의 경우 약관을 읽어주거나 판매 상품에 대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해 일부 회사는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기도 합니다. 고액은 필요하지 않은데 저희 쪽에서 전화를 해서 자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뭐 답답한 목소리로 얘기를 하면 당연히 고객들이 더 들어주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마스크 착용하는 거 허용하지 않아요. 해당 콜센터는 교대 근무 시스템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지만 집단 밀집도가 높은 상황에서 확진 환자를 중심으로 2, 3차 전파까지 확인된 만큼 추가 환자 발생 가능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방역당국은 직장 내에서도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업무 형태상 거리 두기가 어려울 경우 마스크 착용과 출근 자제가 현재 가장 합리적인 예방 수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홍석욱입니다. 코로나19 검사에서 처음엔 음성 판정을 받았더라도 며칠 뒤 양성으로 바뀌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고령 환자의 경우 한 차례 검사만으로는 안심하기 어렵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경북 경산에 있는 서린요양원에서 8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초 검사에서는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최근 2차 검사에서 정반대 결과가 나온 겁니다. 당시 음성 판정을 받았던 109명, 어제와 오늘 2차 검사를 실시하고 현재 8명이 양성이 되어서 24명이 음성으로 나타났고 77명은 아직까지 조사 중입니다. 이처럼 검사 결과가 음성에서 양성으로 바뀌는 사례는 청도 대남병원 등에서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검사를 담당하는 의료진들의 피로도가 높아 정확도가 떨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코 안에 면봉을 깊숙이 넣어 검체를 채취해야 하는데 수많은 사람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음성 판정을 받았더라도 체내에서 바이러스가 증식해 뒤늦게 증세가 나타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러스 증식이 더딘 나이 많은 환자는 검사를 여러 번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령자들은 한 번 음성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환자분이 어떤 호흡기 증상이나 발열 증상이나 뭔가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재검을 해야 되고 아까 말한 CT를 찍어서 확진을 하는 게 피사율을 낮출 수가 있어요. 실제로는 양성인데도 음성 판정을 받은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감염 전파자가 될 수 있는 만큼 보건당국의 세심한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YT의 차상입니다. 남아있는 마스크가 몇 개 없다 보니 사러 가보면 아직 줄은 길고 불안해가지고 줄도 못 기다리고 구하기도 어렵고 계속 그냥 집에만 있는 상황입니다.
3, 2, 1.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마스크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기회가 되면 하고 주위 사람들한테 좀 더 권해주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더 여유분이 남아서 조금 수급 문제에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 오부제 시행 4일째이자 수요일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3과 8년생인 사람이 약국에서 신분증을 보여주고 공적 마스크 2장을 살 수 있습니다. 공적 마스크 한 장당 가격은 1,500원으로 약국의 중복 구매 확인 시스템에 구매 이력이 입력되면 주중엔 더 살 수 없습니다. 다만 자신의 출생연도에 해당하는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사지 못하면 주말에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마스크를 살 수 있습니다. 함께 사는 가족이 2010년 이후 출생자거나 1940년 이전 출생 노인이라면 마스크를 대신 살 때 다른 가족이 본인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오늘부터는 읍면지역 우체국에서도 약국과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일주일에 공적 마스크 2장씩만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우정사업본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이 우체국에도 구축됨에 따라 오늘부터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을 우체국에 포함해 전국 읍면 지역 1,300여 개 우체국에서도 마스크 구매 오부제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마스크 구매 이력이 관리돼 우체국에서 마스크를 사면 약국에서 마스크를 중복해 구매할 수 없습니다. 마스크 가격은 다른 공적 마스크 판매처와 같이 한 장에 1,500원입니다. 공적 마스크를 판매하는 판매처의 위치와 판매 수량 등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과 웹 서비스가 오늘 오전 시작됐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굿닥화 웨어마스크를 비롯해 마이마스크와 콜록콜록 마스크 등 개발사 10여 곳이 공적 마스크 판매 현황 등을 알리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개발사는 마스크 재고 현황 정보를 색깔과 함께 4단계로 나눠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고가 없을 경우엔 회색, 30개 미만일 경우는 빨간색, 100개 미만은 노란색, 그리고 100개 이상일 경우엔 녹색으로 표시됩니다. (2015년) 중국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가 미국 연구팀과 함께 인공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든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유출설이 끊이지 않았는데 과학적 근거는 어느 정도인지 국내 연구진이 유전자 분석을 통해 검증했습니다. 이성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가 유전자 재조합 기술로 만든 사스 유사 바이러스인 SHC-014입니다. 바이러스의 유전자 정보를 해독한 뒤 2015년 미 연구팀과 함께 인공 바이러스를 만든 겁니다. 이 바이러스가 유출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내 연구진이 SHC-014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비교해봤습니다. 분석 결과 두 바이러스의 유전자는 82.07%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적으로 2015년에 만든 바이러스가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우한 연구소가 보유한 자연 상태의 또 다른 바이러스가 유출됐을 가능성도 검증해봤습니다. 연구소가 논문에서 공개한 또 다른 사스 유사 바이러스인 WIV1과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비교한 결과 두 바이러스의 유전자는 82.14% 일치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하고 중국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 있는 박쥐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서를 비교했더니 82% 정도로 나왔거든요. 근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 연구소에서 유출됐다라고 보려면 한 98에서 99% 정도의 일치도를 보여야 되는데. 하지만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가 얼마나 많은 박쥐와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점에서 검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연구소 접근 자체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중국 정부와 연구소가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과학계의 지적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지난달 정보통신기술 ICT 분야의 수출이 반도체 품목의 호조로 16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보통신기술의 지난달 수출액이 137억.4달러, 수입액은 77.1억 달러로 무역수지가 60.4억 달러 흑자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보통신기술 수출액은 반도체가 9.3%, 휴대전화가 4.7% 각각 수출이 는 데 힘입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8.5% 증가했습니다. ICT 분야의 수출 증가는 지난 2018년 11월 이후 16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반도체 수출액은 모두 75.1억 달러로 낸드와 시스템 반도체가 수출 호조세를 보여 역시 15개월 만에 증가로 돌아섰습니다. 휴대전화는 해외 생산기지 수요 확대와 고사양 부품 수요 증가 덕분에 부분품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하지만 디스플레이 수출액은 LCD 패널의 생산량 조절 등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가량 감소한 13.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매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한 부부의 안타까운 사연이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남편이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했지만 부인은 격리 중이라서 장례식에 참석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 모든 죽음은 슬프고 힘들지만 이처럼 갑작스러운 죽음이나 상황은 훨씬 트라우마가 강할 겁니다. 오늘로 사이언스의 생각연구소에는 갑작스러운 상실에 대한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모두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